누군가에겐 매일의 현실이고 또 누군가에겐 아직도 먼 이야기.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숙제였다. 그리고 지금 그 오래된 문제를 조금 더 젊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다시 묻기 시작한다. 사실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냥 최근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성의 육아와 출산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만은 오래된 문제를 다시 꺼내는 일은 결국 새로운 해법을 만드는 일과 맞닿아 있다. 방송과 강단에서 던졌던 질문을 넘어 국회의원 김민전은 국회라는 현실의 공간에서 정책과 제도로 답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 대한민국 엄마가 모두 행복할 때까지,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씩씩하게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자기의 소질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된 과제 앞에서 더 분명한 소신과 현실적인 해법으로 답하는 김민전 국회의원을 만난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대. 영유아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AI 시대가 되면 대학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문제제기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없어지지 않을 곳, 오히려 더 중요한 곳으로 바로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AI 시대와 유보 통합이라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또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그 해답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사실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고 또 AI와 디지털의 가속화 이것도 어려운 과제인데 이걸 오늘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니 이 자리가 얼마나 더 중요한 자리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과 성장의 순간을 지켜보는 책임에서 비롯된다. 유보 통합의 방향도 미래 교육의 해답도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배움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유보통합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고 있거나 동일한 보육과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유아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특히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또 갑자기 늦게 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자. 이런 것들이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까운 지역에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영아에서 유아까지 모두 언제든지 맡기고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의 또 양육의 이 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이론과 제도, 그리고 현장을 두루 경험해온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학교와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연구한 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수석 대변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 분과위원장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정책과 현실을 연결해왔다. 저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정치학 교수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정치학 교수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민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사실 정치권에 오려는 마음은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년은 이미 이제 두 아이들이 다 성장했고 특히 막내가 엄마 이제 내가 엄마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으니 엄마의 새로운 인생을 한번 개척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용기를 가졌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정치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더 고착화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가 드디어 공식 출범했다.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서 김민전 의원은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새로운 과제를 맡게 됐다. 어깨가 무겁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실 뭐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의 육아와 출산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가 젊은 위원들을 대거 모셨어요. 이것은 젊은 시각으로 오래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오래된 과제 앞에서 더 나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안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제 100일 간 넘은 저희 아기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마음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이 있으면은 여지없이 여과 없이 전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분명하다.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이상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고 정치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중요한 민생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정책일 것입니다. 출산 전부터 육아 걱정에 한숨을 쉬어야 하고 경력 단절이 두려워 결혼조차 망설이는 청년 여성들, 이분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 주어진 특명입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나아가 사회는 물론 국가의 미래까지 생각하며 답을 찾는 자리다. 출산에서 육아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많은 답을 구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고민과 노력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순간이다. 엄마의 행복을 말하는 그의 시선에는 정책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진심이 담겨 있다. 한 사람의 행복이 가정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한 아이의 성장이 사회의 미래가 된다는 믿음. 김민전 의원이 말하는 정치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현실과 정책을 잇는다. 대한민국 엄마가 모두 행복할 때까지,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씩씩하게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자기의 소질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실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의원님의 책임 있는 문제 제기와 따뜻한 관심은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을 향한 진심 어린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아니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다음은 김민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부당함을 지적했다. 적당한 시험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탈리스 조사에서도 업무 수업 이외 업무 비중이 또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교사 노조와 함께 1,0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연수 등에서 여러 학생을 같은 문장으로 기록하면 감사 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냐? 들었다가 96%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요. 모든 학생이 한 줄도 겹치지 않게 최대한 다채롭고 풍성하게 적어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내에는 시험 없는 학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장문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교육위원장님, 저기 국교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 김민전 의원님께서 생활기록부 지침 요령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생기부 작성 요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려 왔고요. 김민전 의원님께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감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주셔서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긴 설명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더 깊이 다가온다. 이날 전해진 감사의 마음도 의정 활동에 깊은 울림이 됐다. 상패 받으셨잖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네, 너무 기뻤어요. 말 그대로 정말 눈물이 핑 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와서도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주 의례적인 문구의 상이었는데요. 아주 길게 편지처럼 문구를 써오셔서 더 감동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교사분들께서 의미 없는 힘을 낭비하고 계셨던 부분을 좀 합리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정책으로 이어가는 일. 국회의원 김민전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교육과 관련된 법안으로서는 지금 이제 특히 교육감을 임명제로 하자. 지금과 같은 선출직이 아니라 완전 임명제로 하면은 선거 때 시장이 혹은 도지사가 저와 러닝메이트가 될 교육감은 누구입니다를 밝히고 같이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은 지금 교육감이 자기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분들이 채무보다 더 많으세요.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도지사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선거법 위반해서 그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선거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괜찮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교육감을 이렇게 직선제로 하는 나라들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는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로 가자 이런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민전 의원의 발걸음은 바쁘게 이어진다. 하루 가득 채워진 일정 속 오늘도 쉼없는 시간이 이어진다. 오늘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 계속 일정이 다 차 있습니다. 10시에 토론회 있고요. 또 12시에 여성 의원들 모임이 있고요. 1시 반에 의총이 있고요. 2시에 대정부 질문이 있고요. 대정부 질문이 끝나기 전에 또 마음 편한 위원회에 또 회의가 있고요. 하여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 김민전 의원이 찾은 곳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선정하고 우수한 제안을 시상하는 여성 정책 공모전 현장이다. 이제 여성 정책이라고 하면 특히
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육아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까 주로 탁상머리의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려고 해요. 삶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작된다. 출산과 육아, 아이의 교육과 가정의 일상까지 구체적인 고민을 안고 모인 다양한 목소리들.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는 그 질문들을 제도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 현장과 정책을 이어가는 논의를 이어간다. 사실 엄마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저출산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인구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엄마가 되는 것이 행복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 공유해질 때 그때 인구혁명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질문을 다시 꺼내는 데서 정책은 시작된다. 저도 과거에 저희 애 둘 데리고 택시 타다가 한 애하고 저만 먼저 타고 한 애는 밖에 놔두고 택시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유아들을 기른다라는 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육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날 논의는 부모의 일상 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기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조금씩 덜어낼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였다. 많은 것 배웠습니다. 오늘 수상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나오셔서요. 많이 배웠고요. 가능한 한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도 다 위원회에 모셔서 고견을 계속해서 함께 듣고 또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방송사를 찾았다. 방송 출연이 익숙한 만큼 준비 또한 철저하게 이뤄진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오랜 시간 쌓아온 소통의 방식은 오늘도 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어떻게 대한민국을 계속 재생산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사실 지금 인구 위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소통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또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송을 통해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에 정치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시간이 된다. 있었고 왜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조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가운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걱정하는 게 이 환율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SNS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김민전 의원. 온라인 공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주는 창구가 된다. SNS라는 게 사실 미디어 전공하신 분은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전에 대중 매체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쌍방향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쌍방향의 매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것이고 또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상대에 대해서 설득해보고 이게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고민을 직접 만나 청취하기 위해 오늘은 특별한 현장을 찾았다. 어려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오늘 간담회가 있습니다. 마음 편한 특위에서 첫 공개 일정이고요. 오늘은 임신을 원하는 신혼부부, 난임 부부, 또 그와 관계된 또 병원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정말 필요한 정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천재 몇 명이 책상 위에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 공개 간담회가 열린 오늘 임신과 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로 현장이 생생하게 채워졌다. 저는 올해 나이 48이고 지금도 난임 시술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아이 갖는 게 포기가 되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42차 정도 진행하였고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자리.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며 활동의 출발점을 점검하는 순간이다.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 듣고 또 최대한 공부해서 좋은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결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만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시작된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묵묵히 길을 만들어가는 국회의원 김민전. 현실과 제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정치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현장의 고민을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그의 여정은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해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정치는 저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는 결국 이 어느 정당이 얘기하는 것이 더 공공선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